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기술, 바로 AI가 영화라는 아주 오래된 예술 형식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영화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정말 거대한 기술적 도약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무성 영화에 소리가 입혀지고, 흑백 화면이 컬러로 바뀌고, 또 필름이 디지털로 넘어왔죠. 이 하나하나가 영화를 만드는 법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놨거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 다음 단계, AI 영화라는 엄청난 전환점 바로 앞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를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산업이랑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영화를 만들 사람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영화 산업의 가장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독립영화계에서 몇몇이 실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임스 카메론 같은 거장이 직접 AI 회사 이사회에 들어가고 라이언스게이트 같은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는 아예 자체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에이도 AI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계 거물들이 이미 이 새로운 기술에 판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기술적인 변화가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또 어떤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게 될지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바로 역할의 확장입니다. AI가 기존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술 서비스만 제공하던 VFX 스튜디오가 이제는 직접 IP를 만드는 창작사가 될 수 있고요. 글만 쓰던 작가는 아이디어를 바로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드는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죠. 심지어 배급사도 단순히 영화를 파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이거다 싶은 영화를 기획하는 프로듀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기술 자체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어요. 뭐랄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해질까요? 바로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시선으로 풀어낼 것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그 자체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죠. AI 영상 기술이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AI가 만들었다는 영상들 보면 어딘가 좀 기괴하고 웃겼잖아요. 바로 그 유명한 스파게티 먹는 윌 스미스 밈처럼요. 그게 딱 그 당시 우리 기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소라나 클린 같은 최신 모델들은 그냥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와, 이게 진짜 사진인지 영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실적이고 심지어 이야기 흐름도 자연스러운 영상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딱 1년 만에 상상도 못할 도약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나 인공물이 어설프게 인간을 닮으면 오히려 되게 불쾌하고 거부감이 드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AI 기술이 이 골짜기를 엄청 빠른 속도로 기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창작자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면서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숨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개봉한 퓨리오사에서는 배우들 얼굴을 합성하거나 사전 시각화 작업에 AI가 쓰였고요. 그 대단했던 영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현란한 특수 효과에도 AI가 한몫했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카지노에서 배우 최민식님의 젊은 시절을 진짜 실감나게 구현한 것도 바로 AI 기술 덕분입니다.
보세요. 이제 AI는 무슨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주류 영화 산업의 핵심 도구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기술이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팀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영화를 만들 때는요, 아이디어를 내고,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 준비를 하고, 찍고,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순서대로 진행되는 선형 방식이었어요. 하나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AI 시대의 작업 방식은 완전히 병렬적입니다. 아이디어, 이미지, 사운드, 편집, 이 모든 게 그냥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고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단 핵심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바로 비주얼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그 비주얼을 보니까 또 새로운 스토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피드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마치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같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똑똑한 파트너가 된 느낌이랄까요? 이게 창작자들한테 주는 이점은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나 대규모 스태프가 없어도 되니까 비용이랑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죠. 예상 겁성 없이 온갖 창의적인 시도를 마음껏 해볼 수 있고요. 결국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문턱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AI 영화 땡스 포 콜링을 만든 심지환 감독 같은 창작자들이 직접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명령을 내려도 결과가 제멋대로 나오는 무작위성 문제라던가 장면마다 캐릭터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연속성 오류 같은 거요. 또 아직은 물리 법칙이 좀 이상하거나 인물 간의 상호작용이 어색한 그런 AI스러운 느낌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결국 도구는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당신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AI가 활짝 열어젖힌 이 새로운 영화의 시대에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태어날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